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뛰어넘기보다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변화는 한 사람이 아닌 공동 작업에서 비롯된다. 이때 필요한 자질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이라기보다는 여성적이라 여겨졌던 특징, 스포츠맨보다는 모범생이 갖출 자질이다. 즉, 경청하기, 존중하기, 인내하기, 협상하기, 전략과 계획 짜기, 이야기 만들기 등이다. 네, 오늘은 리베카 솔릿의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미투에서 기후위기까지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안산이라는 도시가 더 나은 사회로, 더 나은 공동체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손잡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인 듯 합니다. 변화는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 이주의 안산은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산이 베리어 프리, 장벽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매월 둘째 주마다 저희가 고정적으로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뉴스 99의 황정욱 기자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독감으로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던데. 네. 네, 많이 낫긴 했는데 아직 목소리가 조금은 가라앉아 있는데요. 네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올겨울이 유난히 코로나 변이와 또 함께 독감이 좀 심하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얼른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눌 주제를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다들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습관처럼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지 했는데 네. 한 해가 가버리고 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 한 해가 가는 그 사이에도 굉장히 네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식을 준비하면서 네. 사실 조금 고민도 됐는데 왜냐하면 새해 벽두부터 좀 희망차고 네.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또 네. 우리 지역에 무거운 소식들 네. 또 중요한 소식들이 많다 보니 네. 그 얘기들을 준비했고요. 네네. 첫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는 예전에도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네. 상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관련 네네. 소식입니다. 네네. 관련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네. 국가를 상대로 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네네. 소식 전해드리고 네. 또 안산 시민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네. 시민 네트워크 발족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역시나 또 한번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네네. 한국 와이퍼 네네. 우리 공단에 있는 네.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네네. 갑자기 문 닫는다고 해서 공장이 네. 일하던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고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 노동자들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네. 전해드리고자 하고요. 네. 마지막 소식은 시민으로서 참 답답한 소식인데요. 우리 네. 시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았던 정치인들이 네. 어떤 문제로 구속 기소됐다는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의 네. 정치인이었던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네. 구속 기소 소식에 대해서 네.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려면 저희가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시민이라면 더군다나 안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하나씩 한번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안산 시민에게 위로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림의 위로를 추천하셨더라고요. 뭐 특별히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민하다가 어쨌든 새해기도 하니까 네네네. 좀 위로와 희망의 네. 가사들을 찾아보다가 좀 네. 좋은 노래여서 추천했습니다. 네, 하림의 위로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맘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손 올려 닦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도 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그대는 힘들 만큼 힘들었죠. 지금 울고 있나요? 무얼 그렇게 잡고 있나요? 흘려버려요. 그대의 가슴 가득 고인 눈물. 손 올려 닦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 네, 하림의 위로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성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국가상대 소송 제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결성된 성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 시민 네트워크 발족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성감학원이 폐쇄된 지가 40년이 네. 됐는데요. 네네. 40년이 넘어서야 이 성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 과정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네. 10월에 지난해였죠. 네네. 10월 진화위에서 예.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할 것을 이제 네. 권고했고, 네. 책임의 한 축이었던 경기도의 경기도지사 김정은 경기도지사는 네. 공개 사과도 했고 이제 그런 그쵸.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네. 아직 정부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중앙 정부에서 네, 반응이 그런 없고. 과정에서 네. 연말 12월 29일 네. 거의 연말 마지막 즈음해서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민변이라고 보통 불리는 네, 그 네, 네. 이제 변호사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네. 기자회견을 열고 네. 이 성남학원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소송을 네. 제기하는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지난위에서 이제 성남학원 이 사건 관련해서 네. 강제 구금, 강제 네. 노동, 네. 국가폭력 등이 좀 자행된 네. 실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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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네. 이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160여 명의 피해자들이 원고가 된 네. 거죠. 재판에서 원고가 되어서 네.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네. 민변이 이 피해자분들의 변호단을 구성해서 네. 소송 대리인 역할을 맡아서 네. 서울중앙지검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네. 현재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뭐 네.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그쵸? 하던데 네. 어쨌든 그 가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세월호 사안도 있었고 우리가 봤던 네. 국가에 의한 어떤 인권 침해나 폭력에 있어서 네. 사실 어떤 분들은 혹자는 무슨 또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돈 얘기들이 민감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네. 이런 이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소송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배보상 문제는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폭력과 인권 침해로부터 좀 인권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네네. 의미도 있고 네네. 그리고 국가가 그나마 이제 그런 과거의 얼룩들을 지우고 국민에게 화해의 손길 이런 네. 것들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네. 기회이기도 하다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이미 4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이미 굉장히 나이가 들어버리고 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희생된 분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되게 안타까웠던 게 피해자분들 대부분 청소년 시기 이 침해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쵸.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쵸. 대다수기 때문에 네. 이런 배보상 문제가 음. 단순히 뭐 돈 문제로 막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네. 중요한 문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네네. 이런 또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네. 유해 발굴이나 이런 역사의 그런 흔적을 좀 제대로 네.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네. 잘 남겨서 네. 좀 알려나가고 하는 것들도 또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그 법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는 한쪽의 측면이 있고 네. 또 안산 지역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네. 이 문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네. 함께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뭐 종교단체, 협동조합 등등 한 40여 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그렇군요. 이번 주 목요일 네. 1월 12일에 성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 시민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발족했고요. 네.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시민들이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가 볼 수 있는 기행 사업이라든지 네. 또는 우리 시의원들 그리고 시 행정과 협의를 통해서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네. 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또 우리 지역에서 네.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뭐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지만 또 네.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있어야 한다. 네. 그래야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감학원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논의되긴 했지만 안산 시민이 또 얼마큼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할 길이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감학원이 뭐 그 경기도의 큰 틀 안에서는 경기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안산시 안에 네, 맞습니다. 네, 그 대부도인가요? 대부도 있습니다. 네, 대부도 안에 경기 창작센터라는 네, 이제 경기 시설이 창- 지금 현재로서는 그쵸?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 안에 성감학원 박물관이 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도 놀러 가시는 분들이 거기 이렇게 들리시는 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잘 모르실 것 네. 같아요. 네. 뭐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 네. 시민이라면 반드시
이런 우리가 4.16 기억교실을 가듯이 네, 맞습니다. 성감학원의 그 박물관을 가서 우리 시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같이 시민의 힘으로 또 동참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혹시 나중에 이제 그 대표단들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성되셨으니까 시민들이 좀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까 네.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네. 현장을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기행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네. 가보셨겠지만 네, 이제 저도 두 예, 번이나 직접 참여했죠. 네. 실제 기행 프로그램이 뭐 실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진행되진 않아서 네, 네, 네. 이왕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네. 준비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도 가보고 그 당시 현장 길도 한번 걸어보고 그렇죠. 그 우리 아이들이 좀 안타깝지만 네. 그리고 또 그 유해가 묻혀 있는 네. 현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보고 하려고 네. 하는데요. 당장은 뭐 지금은 막 그렇게 뭐 공원처럼 구성되어 있거나 네. 공식적인 시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서 네. 또 중요한 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또는 도에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예, 있어야겠죠. 예산 지원이나 법적 근거를 통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 뭐 4.3 그렇죠. 예, 네. 공간이 있는 것처럼 네. 어떤 이 역사의 공간을 잘 보존하고 네.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좀 제대로 또 네.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네. 뭐 역사 공원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로 좀 조성될 수 있도록 또 촉구하려고 하고요. 네, 유해 발굴 지역은 좀 네. 보존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네. 현수막만 맞아요. 있고 너무 그냥 예. 허허벌판처럼 되어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되려면 또 선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유해 발굴이 추가로 돼야 되거든요. 사실 네, 네, 네. 시범적으로 5구 정도만 했는데 네. 피해자분들도 사실 그걸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가족분들도 네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그렇죠. 묻혀 있다는 그냥 추측만 하고 있지 알 수가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네. 한 지방자치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국회에 좀 촉구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네, 이런 유해 발굴이나 네. 피해자 지원을 하라는 건데 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경기도에서 그나마 음. 조례를 제정해서 네, 네. 지원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피해자분들 트라우마 네, 치료라든지 네.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는데 네. 이게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 네. 경기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현재 주소지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사실 40년 전에 음. 피해 입으신 분들이 지금 당장 주소지가 뭐 주소시 기준은 예.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현실인 예.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지방에 사시는 분도 있고 인천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기도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그게 한계네요. 네 그래서 예. 정부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움직여야 네, 중앙 정부에서 네, 예, 모든 지원을 해야 피해자들에게 되겠군요. 이게 돌아가고 네, 네.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열심히 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안산 시민이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네. 사실 전국 단위의 그쵸, 노력이 맞습니다.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국회가 법 제정을 해야 되고 조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특별법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네, 사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 다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성가학원 사건 하나로만도 해야 할 일이 너무 산적하게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역사적인 그 장소로서 제주 4.3 사건을 우리가 뭐 돌아본다면 사실 도민뿐만 아니잖아요. 제주도에 놀러 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다큐 투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공부 차원에서 또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게 성감학원 사건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후 미군정이라고 하는 또 역사적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 차원의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이고 노동 착취죠. 그리고 네, 맞아요. 배워야 될 연령의 사람들을 가둬놓고 감금하고 뭐 그랬던 아주 아픈 역사인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잘 문제를 해결해야 이것이 또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기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인권의 문제이고 그쵸. 국가 폭력의 문제이고 그렇죠. 역사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일제 강점 시대부터 또 뭐 한국 전쟁과 미군정을 겪었고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군사 독재 시절까지 그럼요. 다 모든 연결돼 역사를 있잖아요. 담고 있는 네. 안타까운 역사적 네. 사건이어서 반드시 좀 더 네. 많이 알려지고 네.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적인 영웅들을 추모하고 이제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은 너무 많이 해왔는데 사실 피해자로서 그걸 겪어야 됐던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서 좋은 국가가 정말 다시금 역사의 중요한 사실로 기억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약자로서 국가의 어떤 그런 힘이 없었을 때 그 피해를 누가 당하냐? 결국 힘없는 백성들, 국민들, 그리고 정말 힘없는 권력에서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가장 약자. 네, 가장 약자잖아요. 자기 네. 의견을 표하기도 힘들고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떤 노동자처럼 파업을 구성할 만큼의 어떤 그쵸. 조직력을 갖출 수도 없는 정말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해야죠. 이게 뭐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분의 말씀을 하나 네, 공유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1963년도에 들어가셨대요. 네. 9살 나이에 아이고야.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 네, 이제 그쵸. 잡혀간 거죠. 네, 그 당시에 불황아라고 표현하면서 국가에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네. 실적처럼 이렇게 막 잡아간 거예요. 납치죠. 네, 그렇게 잡아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네. 말씀하시는 게 50년이 넘었지만 네, 그때 제가 만나뵀을 때 네. 어제 밤에도 트라우마를 꿈을 꿨대요. 그럼요. 그런 고통을 느꼈는데 네. 본인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당시의 피해자분들을 최근에 이제 만나기 시작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 그럼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위안부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드러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분들도 스스로는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굉장히 네. 역사 속의 피해자였고 네. 숨기고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용기 내서 네. 밝히면서 이렇게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꼭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은 목소리, 소수자의 목소리, 힘없는 자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드려야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라는 곡을 들을 텐데 뭐 어쨌든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 기자님의 또 그 세대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 곡을 또 선정하신 이유는 뭐 네, 뭐 이것도 뭐 새해를 맞이해서 네, 네. 네, 행운을 추천해봤습니다. 네. 네, 행운을 빌어요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요즘.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듣고 와서 두 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짝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보여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이야기 끝없는 모험만이 그대와 함께 이길 행운을 빌어요 빛나기 시작한 별 세차게 부는 바람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오랜 시간이 흘러 쓰러질 듯 벅찬 날 이 서툰 노래가 닿기를 긴 여행의 날들 끝없는 행운만이 그대와 함께 이길 네, 좋네요. 행운을 빌어요. 듣고 보니까 저희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갈까 하는데 이제 한국 와이퍼 이야기잖아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 새해 아이고 공장에서 다들 그냥 밤을 그러니까요. 지새더라고요. 새해부터. 그러니까 그 담요도 그 뭐야 적십자 지원 받은 담요를 다 덮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2월 방송에서 이제 한국 와이퍼 네. 공장의 노동자들이 연말이 지나면 이제 네. 길거리로 쫓겨난다라는 네. 얘기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네. 뭐 본회장이 단식을 한 달 넘겠다라는 네. 말씀도 드렸고, 네. 새해를 맞이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와이퍼 그 노동자들이 네. 새해부터 공장에서 네. 농성이라는 또 투쟁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방문해 보기도 했는데요. 네. 아니 왜 뭐 저런 걸 하냐라고 또 그 앞뒤 사정을 잘 모르시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본인이 10년, 20년 매일 출근하던 직장인데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회사가 갑자기 문 닫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똑같이 출근을 한 거예요. 1월 2일 날. 그러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뭐 문을 막 제가 가보니까 뭐 쇠사슬 같은 걸로 막 문을 이렇게 괜히 네. 오히려 겁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네. 걸어 잠그고 네. 네. 뭐 가벽 같은 걸 쳐서 못 들어오게 막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참 해놨더라고요. 심지어 네. 치사하게 화장실도 막아놓고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참 네. 씁쓸한 모습이었는데 네. 어쨌든 1월 2일부터 이 한국와이프 노동자들은 그들이 네. 매일 출근하고 있던 네. 공장에 자연스럽게 이제 네. 찾아가서 네. 어쨌든 근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뭐 막혀 있긴 했지만 어떻게 네. 한쪽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네. 생겨서 네. 진입을 해서 현재는 이제 농성을 지키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네. 일자리를 네.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근데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계를 팔아먹고 있다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지키고 있는 아, 건데요. 예, 또 설명 예. 좀 드리면 네. 어쨌든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는 회사를 청산하겠다. 네. 청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그냥 무슨 딴 데 인수한다는 게 아니라 없애는 문을 거죠. 없애고 네. 닫는다는 네.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고 네. 노동자들이 그것을 반대하면서 계속 뭐 투쟁을 하니까 네. 이제 공장에 뭐 판넬과 쇠사슬로 막 통로 막아버리고 네.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은 이제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치사하게 노동조합 사무실 진입로에 구석에 조그맣게 CCTV를 달았다고 합니다. 아 누가 들락거리는지 감시하려고 보려고 하나 봐요. 네, 아. 참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제가 보니까 네. 들어보니까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청산이라고 하는 게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아니고 이제 휴업 네. 일단은 현재는 휴업 공지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고 1월 8일부터 지금 네. 며칠 지났는데 청산 절차는 이제 밟고 있는 중이라고 그쵸? 하고요. 네.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공장 기계는 이제 다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네네. 예, 회사 경영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회사 가동을 하지 않는 네. 상황이다 보니 네. 휴업이다 보니 네. 노동자들은 사실 출근 안 해도 되지만 네. 그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네. 마음으로 현재 자기의 그 정들 일터에 가서 네.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이게 와이프 상황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계도 하셔도 자세히 전해드리면 네. 이게 자본이 일본 실주인이 일본 덴소코리아라는 자본인데요. 네. 여기가 청산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고 노동자들 쫓아내고 있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보면 네. 사실상 다른 회사로 매각 이제 팔게 되면 네.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청산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자세히 흐름을 보면 뉴스 보도도 많이 됐는데요. 네. DY 오토라는 새로운 회사에 어떻게 보면 매각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쵸. 뻔히 보이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고용 없애겠다. 승계를 하지 않기 예, 위한 않기 위해서 꼼수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법적인 네. 거를 살짝 피해가서 네. 여기 문을 닫아버리고 네. 새로운 곳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기계 그대로 넘겨주고 기술 그대로 넘겨줘서 음. 말 그대로 비정규직 뽑아가지고 네. 공장 돌리겠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현실인데요. 네. 이게 참 씁쓸한 게 일본의 자본이기도 하고 뭐 대한민국 자본이라고 네. 다를 건 없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좀 역할을 하게 되면 네. 자꾸 이 노조를 이제 없애려고 와해시키려는. 와해시키고 네. 없애려고 이런 식으로 음. 공장을 좀 바꿔가지고 비정규직을 뽑고 사실 그 전에는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깝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데 문제는 네. 이런 외국 투기 자본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남에도 네. 여전히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네. 어떤 법을 좀 개정한다거나 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법이 바뀌어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못할 텐데 여전히 뭐 정치권에서는 무부답인 상황이어서 물론 뭐 한국 와이퍼 그 노동조합 부회장이 40일 단식을 하고 네. 이제 안산시에서 그 시끌벅적하게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가지고 막 집회도 열고 하니까 네. 뭐 안산시 국회의원들도 찾아오고 네. 시의원들도 찾아오고 시장도 만나주고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은 있었으나. 조금의 정치권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다행이다 뭐 성과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본질적인 이런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네. 문제고요. 아직까지 어쨌든 이 추운 겨울에 노동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다뤄왔던 기계를 지키기 위해서 네. 노동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네.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그러니까요. 정말 일해야만 합니까? 근데 어찌 됐든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잘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노동자가 너무나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등하게 풀어내기가 참 쉽지 않고 이제 그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그 OEM 방식의 그 일들을 해오면서 네, 맞아요. 예, 공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설립에 관한 것이라든지 뭐 운영에 관한 세금 혜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 투자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이 좀 너그럽게 해왔죠. 네, 예, 맞습니다. 너그럽게 해온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장들이 가동되도록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노동자의 안정과 또 고용의 안정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이 한국 와이퍼라는 이제 공장도 네, 뭐 물론 이제 뭐 코로나 과정이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네, 회사가 이렇게 부도날 정도의 무슨 청산 이런 것이 네,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획 청산이다 이런 말들도 네.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규직 노동자들을 네. 어떻게든 쫓아내고 네, 또 비정규직을 뽑아서 공장을 돌리겠다 말 그대로 그냥 네, 그런 꼴이다 보니 네, 참 안타깝고 뭐 이렇게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 오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노동자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참 네. 대단한 게 280여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요. 네,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회사에서 해유책을 많이 썼다고 해요. 아, 뭐 예를 들면 그렇구나. 뭐
일정 시기마다 뭐 네.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 같은 것을 적용한다거나 네네.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게 가보니까 이번 설이 굉장히 또 하나의 위기래요. 이런 시기에 사실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이렇게 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만 네. 회사에서 명예퇴직해라, 뭐 돈 일부 줄 테니까 네. 노조 탈퇴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안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200명이 넘게 아직도 똘똘 뭉쳐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예. 숫자가 네, 남아 싸우고 있네요. 있는 게 굉장히 네. 좀 하나의 좀 설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가보니까 네, 네,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감사해하는 게 지역에 있는 또 시민들이 또 네.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같이 방문하고 네. 지지 방문도 하고 네. 또 그렇게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참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기업인에 대한 존중에 비해서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너무 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새해부터 작년 겨울부터죠. 그러니까요. 노동 관련한 이렇게 추울 때 이런 일이 예, 많은 것 같아요. 막 노동법 뭐 2조 3조 때문에 네, 단식 맞습니다. 투쟁하신 네. 분들 국회 앞에 가 보니까요. 그렇죠. 와, 빈 자리가 없을 천막이 너무 정도로 많죠. 천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인데 여의도에 와보시지 않은 다른 시민들은 모르시겠죠. 체감하기가 그러니까요. 어렵겠죠. 예. 어쨌든 그 문제를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로서는 어쨌든 안산의 시민이고 우리의 동료 시민이자 또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네. 더 좀 관심을 다들 기울여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옥상 달빛 달리기를 또 추천해 주셔서 같이 듣고 와서 세 번째 이야기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일
네. 저희가 옥상 달빛에 달리기 듣고 왔고요. 마지막 소식이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지역의 정치인에 대한 소식인데 안산 단원구 국민의힘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공천 관련 군품 수수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식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예. 네, 참 시민의 네. 입장에서 이런 일이 네. 라는 생각할 수밖에 네. 없는 네. 씁쓸한 소식인데요. 네.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죠. 전 네, 국회의원은 우리 안산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굉장히 유력 정치인인데요. 검찰이 이 지난해 6월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네.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해서 물론 네. 지금은 재판 중입니다. 네. 의혹을 제기해서 11월 30일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네. 받는 현직 시의원 당선된 2명의 시의원은 네. 이제 뭐 불구속 기소된 네. 상황이고요. 네. 이 박순자 의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 국회의원 지냈고 네. 안산 단원 을 지역구에 이제 네.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단원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사건의 전말을 좀 설명드리면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이 대부분 그 지역구에서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거의 뭐 가지고 있죠. 쥐고 있다고 봐도 네. 물론 절차는 있지만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 다른 2명도 있고요. 네. 공천권을 뭐 이런 빌미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네. 의혹을 받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한 거죠. 수사를 해가지고 음. 검찰에 넘겼고 네. 결국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재판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이제 네. 심각하다고 제기하는 이유는 네. 어쨌든 구속 기소된 것만으로도 어쨌든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할 그쵸. 수 있고요. 네. 구속 기소는 뭐 아시겠지만 저도 뭐 자세히 찾아보기도 했는데 음. 검사가 판단할 때 범죄가 매우 중하거나 네. 도주 또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우려가 경우. 있기에 드라마에서 네. 많이 보셨죠. 네, 저도 네. 드라마에서 많이 네. 봤는데 네. 네. 그런 명확한 사건의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네. 조사하고 재판을 받는 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시의원들의 불구속 기소 또한 네. 그 죄질이 조금은 뭐 약할 수도 있지만 네, 네. 불구속이니까 네. 어쨌든 뭐 현직 시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이 되지 않았나 싶고 네.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지역 시민사회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규탄의 네.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네. 네. 지난 12월 7일 날 안산시의회 앞에서 네. 네. 안산 시민사회 연대라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박순자 전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규탄한다라고 네. 구태 정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민사회 연대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네. 어떤 걸 요구했냐면 네.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된다. 네. 이게 정당의 어떤 책임을 좀 촉구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한 네. 성실한 수사 받아라 네. 이런 거 촉구하기도 했고 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혐의받고 있는 해당 시의원들은 좀 자숙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부는 합당한 판결을 해라라고 했는데 네. 이게 정치인들의 좀 판결을 보면 네. 애매하게 좀 정치적 판단으로 그쵸. 판결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것을 좀 촉구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안산시 의회 차원으로 좀 자정 노력 시의원들이 이런 것들이 좀 없애야 된다라는 네.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 네. 국회는 법적으로 좀 정치 개혁 네. 추진해야 한다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촉구한 이유를 좀 정리해 보면 네. 이런 정치 행태가 뭐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네. 현행 선거법상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양당 구도 네. 두 개 정당이 거의 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치 구조상 분석을 해보면 네. 사실상 이제 기성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네. 한 지역구 2명 뽑기 때문에 시의원은 대부분 거의 뭐 당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후보 출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다. 이거는 뭐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를 그게 통해서 문제, 네.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되는 것을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단 공천이 공천 받으면 된다. 더 중요한 비중이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게 사실상 네. 지금 안타까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당이 예. 보통 한 명 한 명 뽑히다 보니 예.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공천에 있어서 네. 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너무 과한 권한을 네.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공천권이 잘못돼서 사익 추구의 도구가 되는 네. 경우가 사실 안산뿐만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네. 정치란 것이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네. 꿈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을 대리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정치인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 공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구 유력 정치인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뭐 금품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없어져야 될 구태 정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대로 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판부는 제대로 판결해서 이런 좀 구태 정치를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그 시민들에 의해서 투표로 뽑혀야 사실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자신들의 어떤 공약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또 시민으로서의 갖춰야 될 어떤 품행의 조건들을 또 잘 갖추면서 갈 텐데 이게 공천에 의해서 되면 뭐 그냥 당연히 시의원으로 된다는 구조라면은 어떻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투표의 어떤 권리가 그렇죠. 제대로 사실 민주주의에 굉장히 행사되지 못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네.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뭐 정치경 네. 얘기도 나오긴 하는 네. 것 같아요. 뭐 선거 구를 좀 확대한다거나 그래서 뭐 한 네. 지역구에서 더 네. 여러 명이 뽑을 수 있는 선거구 개편이라든지 네. 뭐 공천에 있어서 좀 네.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정당 정치개혁- 투표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정치경 같아요. 얘기는 사실상 네. 뭐 네.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많이 논의는 됐지만 네네네. 결국은 현역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양이한테 사실상 생선 맞습니다. 맡긴 자기의 상황이죠. 기득권을 네. 놔야 되는 네. 그 법적인 규정이어서 쉽지 쉽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고양이한테 생선을 네. 맡겼거든요. 그게 지금도 쉽지 뭐 않죠. 정치권에서 네. 국회에서 많이 요구되고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발 좀 이제 시민들 음. 유권자를 중심에 둔 선거법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입니다. 좀 이제 그 한국 사회가 그동안 민주시민 교육도 네.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시민들의 또 민주적인 그 시민 의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사실 투표권이 또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선거인데 그렇죠. 그 선거가 시민에게 충분히 자기 권리가 확보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뭐 책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법 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이제 법을 만들고 제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국회로부터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형량의 문제일 것 같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구속됐다라는 건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고 그만큼의 증거가 굉장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또 사실이잖아요. 영장이 아무한테나 나오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익히 뭐 현실 팩트로서 뭐 알지 못하지만 소문으로는 많은 그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의원들이 그러할 것이다라는 추측과 또 소문을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검찰의 기소를 받고 구속까지 됐다라는 거는 정말 그러면은 확실한 뭐가 있을 거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왜 부끄러움은 또 왜 주민의 몫이 되어야 그러게 하는가 말입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이랑의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듣고 와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젊은 친구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하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곳이라네. 둥글고 축축하고 북적대는 곳이라네. 자네 이곳에서 고작해야 100년이나 살까. 섹스를 하고 새 생명을 내보내지 말게. 이 지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었다네. 믿을 수 없다면 조간신문을 사서 읽어보도록 하게. 어떤 신문이든 어떤 날짜든 상관없다네. 젊은 친구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하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곳이라네. 둥글고 축축하고 북적대는 곳이라네. 자네 이곳에서 고작해야 100년이나 살까. 섹스를 하고 새 생명을 내보내지 말게. 이 지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었다네. 믿을 수 없다면 조간신문을 사서 읽어보도록 하게. 어떤 신문이든 어떤 날짜든 상관없다네. 네, 그 이랑의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아이고 이거 듣고 나니까 더 슬픈 것 같아요. 우리는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사탄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반어적인 어법일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 오늘 들은 세 가지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불행한 일들인 거죠. 사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일까 하면 또 굉장히 슬픈데, 그래도 또 다음번에는 좋은 소식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지역에서 그래도 또 네, 네. 희망적인 거는 어쨌든 또 사안 찾아보겠습니다. 사안마다 사안 사안마다 시민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네, 어쨌든 예.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활동가 또 분들과 시민분들이 함께 연대한다는 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또 희망의 한 줄기가 아닐까. 그리고 또 그 시민의 힘이 있어서 분명히 세상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불행하게만 우리가 그러니까요. 생각할 일은 네. 아닌 것 같고요. 방송 들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네.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네네. 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캠페인송을 듣고 왔는데 캠페인송을 다 막 마무리 짓고 들려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캠페인송을 좀 들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새해인데 우리 황정욱 기자님 새해 개인적인 소망이나 뭐 앞으로 그 시민사회 바라는 점이나 뭐 좀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고 하시죠. 네, 뭐 말씀 방금 같이 나눈 대로 네, 좀 희망적이고 네, 뭔가 우리 시민들이 뭔가 해냈다 뭐 이런 좀 어떤 이슈나 네, 네, 그런 소식들을 꼭 전할 수 있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럴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네. 열심히 한번 발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우리 공동체 라디오 다른 FM도 좀 더 잘 돼서 네. 함께 그런 네.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응원하고 네. 힘도 실어드리고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 99도 잘 돼야 또 단원 FM하고 그렇죠. 방송이 계속 같이 갈 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 뉴스 99 구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얘기해 주시고 하시죠. 아직은 뭐 개별 그런 구독 시스템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네, 차차 만들어지면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네이버나 뭐 다음에서 네, 검색 일단 잘 되죠. 뉴스 99라고 검색하면 검색은 되니까요. 네. 자주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회원 가입 가능한 링크가 그거는 제가 따로 네. 다음에 한번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모르시면 단원 FM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네. 뉴스 99에 네. 후원하고 싶은데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벌써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을 또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단원 FM이 이제 2023년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 88.7MHz를 통해서 라디오를 켜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송신소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원 FM은 안산 시민의 방송이며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유지되는 소출력 지역 밀착형 작은 방송국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회원가입에 동참해 주시고 단원 FM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단원 FM의 더보기란에 보시면 일시 후원과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저희 후원 회원이 한 164명 정도 되는데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희가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10,000명이 함께 만드는 단원 FM이라면 우리가 독립적인 방송을 운영하면서도 또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직 뭐 제가 프로그램마다 새해 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1월 한 달은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정욱 기자님도 2023년은 희망찬 한 해가 되시고 저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는 캠페인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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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 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